요즘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사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높아진 탓일 텐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정말 세계사적인 미스터리는 어떻게 한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과거 제국주의를 꿈꾸며 주변국들에 대한 침공을 밥 먹듯 벌여왔기 때문이죠. 이에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많은 주변국들이 중국에 편입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만큼은 흡수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절대 중국이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해 이목이 쏠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오랫동안 국제사를 연구해온 오드아르네 베스타 미국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국이 중국에 편입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 교수의 눈으로 바라본 그 놀라운 비결은 뭐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에 대한 문화적 침탈을 서슴지 않는 중국은 과거에도 한반도를 엄청나게 침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역사만 2000년에 이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주변국들에도 검은 손길을 뻗쳤고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많은 주변국들은 중국에 편입되기도 했죠. 몽골도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어 내몽골은 중국의 일부가 됐으며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도 잡아먹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한국만이 예로부터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많은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중 관계사를 연구할 때 이 대목에서 엄청난 의아함과 궁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데요. 바로 곁에 거대한 나라인 중국이 있음에도 독자성을 지켜온 비결이 뭐였는지 미스테리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세계사를 연구한 오드아르네 베스타 교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역사서를 읽었으며 구할 수 있는 문서들을 죄다 찾아내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부족해 직접 서울과 베이징의 역사학자들을 찾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끈질기게 연구한 그는 직접 이에 관한 책까지 집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는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많은 주변국들이 중국에 흡수되는 와중에도 한국만은 건드리지 못했던 비결을 밝혔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비결은 정체성과 의로움이라는 두 키워드였는데요. 그가 한 인터뷰에 출연해 그의 저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중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힌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진부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최소 16세기 말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정체성이 무척 뚜렷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 명나라 문화와도 어느 정도 연결성은 있었지만 분리된 독자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에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은 한국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의로움은 억압적 세력에 대항하는 가치로 소환됐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터 교수는 이 의로움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는데요. 이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조직된 군대인 의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척이나 험난한 역사를 겪어온 만큼 중국을 포함한 숱한 외부 세력의 침략과 간섭으로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뭉치는 한국인들의 응집력은 의병을 꾸리며 이런 침략에 끊임없이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병은 한민족 특유의 애국정신으로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외세에 대항한 민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의로움이 발현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스타 교수의 말처럼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언제나 직접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켰는데요. 즉 베스타 교수가 한국에 대해 가장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뚜렷한 정체성의 말미암은 민족적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라는 제국을 가까이 맞대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인이라는 독자성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베스타 교수는 한중 관계에 있어 중국의 행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을 향한 고압적 자세와 북한의 변화를 내켜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군비 통제, 남북 간 긴장 완화, 정권이 무너질 때 북한을 포기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이라며 중국의 야욕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건 덤입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에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국내 인물도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탄생이라는 저서를 발간한 홍대선 작가입니다. 그는 줄곧 책에서 한민족을 전쟁 민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 민족이 아니고서야 유라시아 대륙에서 특히 중국 옆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대선 작가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쟁법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에 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인구수, 즉 병력수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8배인데 이는 과거에도 최소 2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중국이 한 번씩 한반도를 침략할 때마다 우리로선 국가 소멸을 걱정할 위기에 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중국군을 몰살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만의 전쟁법을 개발해냈다는 것이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활과 화약이라고 홍대선 작가는 짚었습니다. 머릿수로 대적할 수 없으니 육탄전을 벌이기 전 최대한 많이 죽이는 무기가 필요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활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유연성이 강하고 조준력이 강하도록 설계된 것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적들을 최대한 많이 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한국인의 활솜씨가 매우 좋아야 했던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오늘날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해오는 것도 활을 잘 쏘는 선조들의 유전자가 후세에 남았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활의 시대가 저물고 화약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가장 훌륭한 화력과 다양한 화력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도 바로 고려와 조선이었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조차 화포에 집착하며 보여줬던 대전을 보면 우리가 보유했던 화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홍대선 작가는 한국의 독특한 전쟁법 중에 또 다른 한 요소로 산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성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또 이 산성에서 어떻게 중국군을 물리쳤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그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산성에서 싸웁니다. 한국의 산성은 방어 용도에 초점이 맞춰진 일본이나 중국의 성벽과는 다릅니다. 한국의 산성은 전쟁이 났을 때 좁은 산성에 아글바글 모여서 한정된 식량과 식수로 버텨내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평소엔 질투하고 경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남녀노소가 한 공간에 모여서 모두 다 같이 힘을 발휘해서 협동하면서 외족과 싸우는 걸 당연시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버티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해 중국군이 기함을 할 정도였죠. 게다가 중국군이 산성까지 올라오는 것도 험난함 그 자체였습니다. 설사 그 등산을 마쳤다 하더라도 또 성벽을 만나게 그 성벽을 기어올라야 했죠. 그 과정에서 성 안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바깥의 중국군을 물리쳐왔던 겁니다. 안시성 전투도 그렇고요. 즉, 산성은 한반도 지형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효과적이었다고 작가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위에 설명한 대로 여기에 더해 우월한 활 실력과 막강한 화력을 갖춘 건 덤입니다. 두 사람이 분석한 대로 한국인들은 DNA에 새겨진 그 특유의 응집력과 의로움, 또한 그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도 영리하게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만의 특별한 전쟁법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독자적인 정체성이 앞으로도 쭉 이어져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